the strangest feeling to know what to believe in. Cause every time you touch me, I can't control my body. 13번째 시간으로 지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붕 구조는 목조주택의 수명에 큰 영향을 미치며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캐나다 내에서도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지붕 구조는 현재도 보다 확실하고 좋은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계속 새로운 방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화재 및 재난 상태에 대비하여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붕 구조는 성능 및 문제를 검증하는데 최소 20년에서 30년은 걸리므로 새로운 시스템을 임의 도입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연구되어 검증된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캐나다 지붕 구조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지역별로 다른 형식의 지붕 및 수명을 들 수 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고 추운 지역이므로 지역에 따라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지붕의 종류 및 경사가 틀리고 재료의 수명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 토론토 지역에서는 지붕 수명을 15년에서 20년으로 예상하지만 눈이 많은 오타와 퀘벡 지역 같은 경우는 12년에서 15년으로 짧습니다. 둘째로 지붕 경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눈이 많이 오는 지역에서는 지붕에 눈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높은 경사로 지붕을 만들고 있습니다. 셋째로 지붕 속에 단열재를 많이 넣습니다. 지붕 속 단열재는 겨울철에 실내의 더운 공기의 열이 지붕으로 전도되어 지붕면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가장 큰 목적 중 하나입니다. 지붕면의 온도가 올라가면 쌓인 눈의 아랫면부터 녹기 시작하기 때문에 녹은 물이 집 안으로 스며드는 원인이 됩니다. 넷째로 지붕 속으로 충분한 환기를 제공합니다. 지붕 속 환기는 지붕 속의 내부 온도를 가능한 외부와 같도록 유지하기 위하여 자연 환기 혹은 강제 환기를 시켜줍니다. 충분한 환기를 함으로써 내부에서 발생한 습기가 증발할 수 있도록 하고 내 외부의 동일한 환경을 유지시켜줍니다. 캐나다 주택의 환기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붕 속 환기는 지붕 환기구, 용마루, 처마 및 박공을 통해 자연 환기를 하는 것을 기준으로 바닥 면적 대비 환기 구멍의 크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경사가 심한 지붕에서는 바닥 면적의 최소 300분의 1 이상 크기의 환기 구멍이 있어야 하고 경사가 낮은 지붕에서는 바닥 면적의 최소 150분의 1 이상 크기의 환기 구멍이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환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환기구 환기입니다. 대부분의 주택에서 환기구를 통한 환기를 선호합니다. 설치가 용이하고 가격이 저렴하고 필요한 개수만큼 지붕의 구멍을 뚫어서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지붕 용마루 환기입니다. 용마루에 설치한 환기구를 통해 자연스러운 공기 흐름을 확보합니다. 구조체를 변형시켜야 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용마루 환기만으로는 필요로 하는 환기구멍 면적을 충분히 확보할 수 없으며 지붕면을 따라 바람이 불 때는 비가 용마루를 타고 내부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단점으로 인하여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로 처마 환기가 있습니다. 처마 밑에 환기구멍을 설치하여 공기가 지붕 아래에서 내부로 들어오게 합니다. 내부 단열재가 바람이 지나가는 길을 막지 못하도록 배프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박공 환기가 있습니다. 박공이 있는 박공 지붕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지붕 단열재에서 주요 고려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지붕 속 단열재로 다양한 제품을 사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주택에서는 바람으로 불어넣는 블로우인 단열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붕 단열재의 경우 필히 사용하는 단열재의 특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첫째로 외벽과 지붕의 연결 부분을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경사 지붕의 경우 외벽과 경사 지붕이 만나는 부분은 구조적으로 높이가 낮아지기 때문에 단열재를 충분히 넣기에 공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해서 지붕 구조를 올려서 지어야 합니다. 둘째로 결로 방지 설계입니다. 적절한 단열재 설치로 모서리 부분의 결로를 미리 예방해야 합니다. 셋째로 캐나다의 지붕 단열 기준입니다. 이전 주택에서의 기준은 R32 이상이었으나 최근에 바뀐 규정에 따르면 R60 이상의 충분한 높이로 단열재를 넣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배풀이 하는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풀은 공기 흐름을 유도하는 공기 흡입구의 보조장치입니다. 캐나다에서는 대부분 주택에서 블로우인 단열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처마 및 환기 구멍으로부터 바람이 들어오면
구멍 주위에 단열재가 날리게 됩니다. 단열재가 흩어지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단열재 양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며 단열재가 환기 구멍을 막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레프터벤트라고도 합니다. 배풀과 레프터벤트는 같은 보조장치를 칭하는 다른 단어입니다. 차이점은 배펄은 단열재의 형상을 유지시켜주기 위한 기능적인 표현이고 레프터벤트는 환기 통로를 통해 공기가 흘러가는 길을 표현한 것입니다. 결국 표현 방식의 차이는 있으나 같은 보조장치입니다. 소순천장 형태의 주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신축주택의 경우 소순천장, 캐시드랄 실링을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소순천장, 캐시드랄 실링으로 만들 경우에는 지붕 골조 구조체로 트러스를 이용하여 만들고 트러스 사이의 내부 공간을 지붕 속 공간, 애틱으로 만들어 단열과 환기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붕 합판, 쉬싱에 단열재를 직접 붙이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붕 속 공간, 애틱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붕 합판, 쉬싱 밑면에 클로즈드 셀 스프레이 폼 단열재를 직접 뿌려 환기 없이 단열하고 있습니다. 스프레이 폼 단열재로 단열을 할 때는 구조체 내부에서 생긴 습기를 실내로 배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내에 붙이는 습기막이 베이퍼 베리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붕 재료는 아스팔트 싱글을 포함한 다양한 재료가 사용되고 있으나 별도의 공기층을 만들지 않고 지붕 합판 위에 직접 붙입니다. 마지막으로 화재에 대비한 지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조주택에서의 지붕 구조는 화재 진압과 매우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목조주택은 화재가 발생하고 시간이 경과하면 내부 높은 온도의 열로 인하여 목조주택 자체가 폭탄처럼 폭발을 하게 됩니다. 폭발이 될 경우 주위가 전부 불바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하면 위 사진처럼 소방관이 지붕에 올라가서 구멍을 뚫어 불길을 외부로 솟아오르게 조치를 합니다. 캐나다에서는 80% 이상의 주택에서 지붕 재료로 아스팔트 싱글을 사용하고 있으며 최대 2겹까지 덧붙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3겹부터는 화재 시 구멍을 뚫을 수 없기 때문에 소방법에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재 시 지붕에 구멍을 뚫거나 걷어 낼 수 없는 금속재 철판 지붕은 사용을 불허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비교할 때 한국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지붕 내부 구조의 경우 소순 천장 형식 혹은 다락방으로 지붕 및 공간을 이용할 경우 이중 구조를 만들어 빈 공간, 애틱을 만들거나 환기층 없이 충분한 클로우즈드 셀 스프레이 폼 인슐레이션을 사용하는 방식과 같은 검증된 지붕 구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둘째로 지붕 내 환기는 지붕 내부로 충분한 양의 공기가 유입되고 배출될 수 있는 충분한 환기 구멍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셋째로 지붕 단열재는 주택에서 가장 에너지가 많이 유출되는 곳이 지붕입니다. 지붕 단열재는 최소 규정 이상으로만 넣으면 되겠으나 R60, 21인치, 55cm 두께 이상으로 넣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째로 지붕 재료는 화재 발생 시 적절한 대처가 가능한 지붕 재료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특히 금속 지붕의 경우 화재에 대비하여 검증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섯째로 검증되지 않은 지붕 구조의 사용은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붕은 수십 년을 사용해야 합니다. 검증되지 않은 지붕 구조는 어떠한 하자가 추후 발생할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여섯 번째로 화재에 대한 지붕 시스템 검토가 필요합니다. 화재 발생 시 진화가 쉽게 될 수 있는 지붕 시스템으로 이미 검증된 지붕 구조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가 짓고 있는 주택이 100년 수명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조주택에서는 지붕에서 환기 및 단열은 중요한 요소며 화재 발생 시 손쉽게 진화할 수 있는 것 역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최대한 큰 내부 공간 확보를 위한 구조적 검토가 필연적입니다. 충분한 집의 수명을 유지하려면 검증된 방식의 지붕 구조를 선택하여만 합니다.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검증된 지붕 시스템을 항상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100년 사용이 가능한 목조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분석하여 도움이 될 수 있는 콘텐츠로 여러분께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의견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채널이 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